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실까요? 우리 정부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입니다. 정부 부처와 주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 또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전환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이틀에 걸쳐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과 올해의 재정운용 성과, 세수 현황과 전망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과 함께 내년도 예산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예산을 통해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국민 안정과 환경,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작년에 3%대의 성장을 회복했고 올해 1, 4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 4분기 중의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큼 둔화된 가운데 올해 1,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음식 숙박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 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나 있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야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분명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 기조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 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 성장에서 나옵니다.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혁신 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규제 혁파에도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빠른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시작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의 재정 영역이 한정되어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고 또 미안한 주문입니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입니다.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겠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들께서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해를 넘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에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내주시고 또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